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국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죠.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30년 동안 세계 경제의 뼈대 역할을 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이해하고 나면 요즘 매일같이 들려오는 환율 변동이나 무역 갈등 같은 뉴스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우리에겐 환율이 매일, 아니 매시간 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세계 경제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였어요. 바로 환율이 거의 변하지 않는 딱 고정된 시스템이었죠. 겉보기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겠지만 그 속에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모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브레튼 우즈 체제가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고정환율제가 막을 내리고 변동환율제라는 새 시대가 열리는 과정, 또 역사의 길이 남을 플라자 합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까지.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이 브레튼 우즈 체제, 분명히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안정을 가져다 줬어요. 핵심은 금 1온스는 35달러라는 이 절대적인 약속이었죠.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이 달러에 딱 묶여 있었고요. 그런데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의 심장부에 내재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긴 역설, 이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무역이 활발해져야겠죠? 그러려면 국제거래에 쓸 돈, 즉 달러가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공급하면 할수록 시장에서는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죠. 아니, 저렇게 많은 달러를 과연 미국이 약속대로 전부 금으로 바꿔줄 능력이 될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동성 딜레마 또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불러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세계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기축통화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무역 적자를 봐야 했어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적자가 쌓이고 쌓여서 해외에 달러가 넘쳐나자 정작 그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미국의 금 보유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시스템의 성공 조건이 역설적으로 시스템 붕괴의 씨앗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 이 딜레마가 주는 압박은 점점 커져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삐걱거리던 낡은 시스템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고정환율제의 마지막 숨가쁜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사건들이 정말 정신없이 터져나옵니다. 1971년 8월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하죠. 더 이상 달러가 좋아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예요. 지난 30년간 지켜온 약속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그해 12월에 주요 나라들이 모여서 스미소니안 협정이라는 걸 맺고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되살려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기운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1973년 3월 주요국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각자 도생의 길, 즉 변동환율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변동환율제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안정 대신에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었죠. 물론 그렇다고 환율의 움직임을 완전히 시장에만 내맡겨둔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는 걸 채택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힘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두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 격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으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살짝 개입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운 시스템은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번에는 달러 가치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요. 당시 미국의 높은 금리 정책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 돈이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 슈퍼달러 현상 때문에 미국산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수출 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힘을 합쳐서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플라자 합의입니다. 한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슈퍼달러를 꺾기 위해 세계의 강대국들이 다 같이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자라고 한목소리를 낸 역사적인 사건이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달러의 실질적인 가치가 무려 44%나 치솟았어요. 이 가파른 상승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렸고 미국 내에서는 이러다 우리 사람 다 망한다, 수입 막아라 하는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프에서 바로 저 꼭대기 1985년 9월입니다.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당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G5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비밀리에 모입니다. 마치 금융계의 어벤져스처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슈퍼달러라는 강력한 빌런을 쓰러뜨리기 위해 다 같이 뭉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 달러 가치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해요. 그래프 보세요. 불과 2년 만에 주요 통화에 비해 40%나 폭락했죠. 이건 각국 정부나 강력하게 힘을 합치면 이 거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이자 가장 극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럼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남긴 여파를 들여다보면서 현재의 국제 경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학 개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제이커브 효과라는 건데요.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바로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적자 폭이 더 커졌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제이커브 효과는 이 세 단계를 거쳐요. 먼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수입해오는 물건들 가격은 즉시 비싸지죠. 하지만 내가 파는 수출품은 기존에 계약된 물량도 있고 외국 소비자들이 미국 물건 싸졌네? 하고 알아차리고 사기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오히려 나빠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싸진 미국 제품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마침내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거죠. 이 과정이 알파벳 J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제이커브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국제통화 질서에는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이죠. 근본이제에서 브레튼우즈 체제로 또 변동환율제와 플라자 합의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는 언제나 그 시대가 던지는 새로운 문제에 맞춰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며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 이 복잡하고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제 경제의 역사, 때로는 너무 어렵고 거대하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흐름의 핵심을 딱 잡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그런 해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